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 동구, 남구 갑 유권자 여러분. 저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동구, 남구 후보자 한기선입니다. 제가 이번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 한기선 한 사람이라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싶어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아파트 현장에서 형틀 몫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나라 20대 국회를 보면서 그들의 어린아이들 소꿉장난만도 못하는 행동을 보면서 오직 자기들의 이권만 따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한기선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잘못된 그들의 사고를 어떻게든 바꾸기 위하여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이 나라의 정당 정치를 없애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당 정치가 존재하는 한 이 나라의 정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한기선은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정당 없애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자기들의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 정치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 국민을 국민으로 알고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빚에 찌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데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해도 가정 경제는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은 일하지도 않고 매일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데도 그들의 재산은 갈수록 늘어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국민과 대한민국 서민들의 국민이 다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적극 지지하여 이 나라를 바꾸는데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33 정책이라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33 정책은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만이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저희 당에는 지역 정책도 없습니다. 지역 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몇 명의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서민 생활에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됩니다. 서민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식 걱정하지 않고 부모 모시고 살 수 있는 세상, 직장에서는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생활 자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절대로 빚에 허덕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무너진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국민배당금당 월 150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입이 되어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남구 갑 유권자 여러분,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3.3 정책만은 꼭 실행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적극 밀어주셔서 잘 사는 대한민국,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국민, 여유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나라,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한번 해봅시다.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 적극 지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잘 사는 나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기호 7번 한기선 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주 동남구 갑 이안숙 후보입니다. 강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저는 첫째, 차별금지법을 막아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간단하게 동성애자를 키우고자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입법 예고란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며느리로 또 여러분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하겠다, 허락해달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차별금지법은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를 고발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했다라고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 군대 내 인권위 동성애 합법화를 실행해 놓은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의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보낸 내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폭행을 당하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보호할 조치가 없어지게 되는 법이 이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아들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의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2002년에 새로 바뀐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중고등학교 도덕, 윤리와 사상, 기술, 가정, 교과서를 보십시오.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이 우리 자녀들의 정신을 빼앗아 삐뚤어진 정신을 집어넣는 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이 침묵하는 사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영혼과 정신에 혼란을 겪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교 공교육이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예쳐주겠지, 누군가 교과서 바로 잡아주겠지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법안 또한 동성애, 급진적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 기독교 가치관을 파괴하는 문화 막시즘을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진 어마무시한 사건이 차별금지법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폐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악법을 폐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이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고발해야 하는데 누가 해줍니까? 훌륭한 인재들입니까?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줄 훌륭한 분들을 기다리다 너무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기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성애로 인한 질병, 에이즈로 죽은 청소년과 청년이 1만 명이 죽었습니다. 1만 명이 죽은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귀엽고 아름다운 딸들이 젠더가 되고자 젊은이들이 성을 바꾸는데 1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213조 9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천문학적인 거금이 들어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동성애를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께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장려하는 정책이 그들에게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성을 통한 정직한 선관계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2015년 연간 811억 원 전액을 국가보험공단과 국민이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하에 지난 2년 동안의 경제가 무너지는 소상공업자들, 청년 일자리,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국민들을 보고 흔들어 깨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2년 동안의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법을 만들어서 서민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호리는 불분명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토지 국유화를 막아 개인 시장 경제가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공산 사회주의를 막아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토지법을 국유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부동산을 나라가 환수해 국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유화하겠다는 일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북한처럼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주겠다. 대기업의 재산을 나라가 빼앗아 북한처럼
평등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망하는 정책입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결국 국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국유화하겠다는 말은 공산화 정책으로 가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 이인영 대표께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번 4.15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식 정책을 쓰고 북한식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었으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설마 하고 계십니까?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강주 문화 시민이 속으면 안 됩니다.